딸기 하우스 보설 재배 지금 방문하러 가는 중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렸던 그 농가예요. 아주 잘하시는 농가. 전 세계의 기준이 철분은 A통이에요. 아, 예. 철분이 들어가 있는 통은 A통이라고. B통은 미량 요소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네. 질소가 부족할 때는 A통을 40cc. 즉, 철분 들어있는 거. 20리터 통이에요? 네, 20리터 통에 40cc.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해라. 연면 12. 그러면 50만원짜리 영양제 안 부러워요. 마찬가지로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는 B통을 말당 40cc를 연면 12. 이거는 부득이하게 영양제를 써야만 될 때만. 평상시에는 안 쓰는 게 이득. 오케이. 어제 딸기 수확을 했대요. 이게 이제 킹스베리라고 하는 딸기인데 지금 이제 잎 작업을 하고 있네요. 다들 이렇게. 어제 왔어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왔어요. 아니, 딸기가 진짜 어제 꽤 많이 땄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요? 네, 한 통에 뭐 불과 5상자 저는 더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딸 때는 한 동에 100상자까지 따요. 야,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딸기 나무가 크게 변동이 없이 이렇게 두껍네요.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변동이 없게끔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하우스가 이렇게 보면 요 측창이 있잖아요. 예. 이게 천장을 안 열었을 때라고 치면 되게 낮은 거예요. 그죠? 예. 이 천창을 놓을 생각을 해서 낮을 수 있어요. 아, 처음에부터? 네. 아예 높이서 진 게 아니고 아예 이거 천장을 오픈할 생각에. 예, 처음에는 우리 토경에다 딸기를 할 거니까 굳이 높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고서를 올리면서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따로 상창을 달아놓고 보니까 이제 시스템에 딱 맞게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러네. 이게 오히려 이득. 닫아놓으면은 찬바람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좋고. 그 다른 집들 딸기 하우스에 가보면 이게 딱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딱 들어오면 이게 표가 확 나. 나무가 키가 크고 작고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 뇌두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두껍게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집들 가면 이게 잎이 이렇게 막 한 30cm 가까이 크더라고요. 예. 높이가. 그러니까 내두가 안 굵더라고. 결국은 그 부분은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더 키를 키워서 농사짓는 사람도 아, 그래요? 있고, 조금 작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총량 계산을 해야 돼.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가지고 네.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가면 뿌리가, 뇌두로 가면 뇌두가, 잎으로 가면 잎이, 마찬가지로 과일로 가면 과일이 커진다는 개념을 가지면 네.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비료가 들어가서 키는 커지는 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몸에 질소가 축적이 되니까. 실제로 광합성 산물이 늘어나는 건 없어요. 총량은 어쨌든 햇빛으로 만들어낸 광합성 산물, 그것이 총량인데, 그 총량은 잎을 많이 키우면 잎으로 많이 간다는 뜻이고, 과일을 많이 키우면 과일로 많이 간다는 뜻이긴 한데, 그러면 나무의 바란스가 깨져버려요. 잎 대비 뿌리, 혹은 잎 대비 과일, 뭐 잎 대비 뭐 꽃대, 이런 것들이 바란스가 깨지면 소용없다는 거죠. 광합성 총량을 머리에다가 아주 각인을 해야 돼요. 그럼 광합성은 어떻게 해야지 잘 돼요? 햇빛 많이 받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지처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네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중이에요. 그래서. 네.
그늘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음. 그리고 그 대신 야간에 넘들보다 기름을 조금 더 떼는 거지. 아, 야간에는. 근데 삼중 시설을 하고 삼중 비닐을 씌우면 그 비닐값하고 네. 시설비를 갖다가 기름값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비닐값하고 그거 인건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년이면 최소한도 하우스 한 동당 한 30만 원이나 40만 원 사이. 그 정도는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3, 40만 원 정도를 한 동에다 기름을 더 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햇빛은 많이 받고 온도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유지하되 그 대신 기름으로 더 돌려야 되는 거지. 그걸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비료만 주니까 그래요. 비료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예. 아니 실제로 채광을 많이 받게끔 하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10월 혹은 뭐 7, 8, 9, 10월 달에는 햇빛의 그 강도도 세지만 시간도 길고 온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의 최저적 조건이라고 봐야 돼. 10월 달까지는. 근데 문제는 11월 달 들어서면 실제로 딸기 잎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또 시간도 적을 뿐더러 아침에 해가 떴다 하더라도 온도가 안 올라가면 얘네들이 광합성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는 광합성 산물이 최소한도 20% 이상 줄어요. 근데 광합성 산물이 20% 줄었으면 비료도 20% 줄어야죠. 당연히. 안 줄으니까 그렇죠. 딸기가 축적돼 있고 잎이 새카만해지고 티번이 오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게 옆에 이 부직포를 파이프 하나 걸로 하나씩 해놨잖아요. 얘는 계획이 올라가면서 씹어 이걸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 비닐로 저기 터지지 말라고. 야, 이거는 이런 건 노하우잖아요. 절대적인 노하우. 저도 처음에 저거 그냥 했다가 다 뜯어먹고 네. 1년 있다가 다 든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내가 그때 와서 보고 여 밑에 치마 밑에 이거 왜 저 뭐라 그래? 저 부직포라 그래? 바닥에? 예, 저거 깔은 거 저도 이번에 제가 하우스 세동을 조그맣게 또 줬어요. 저거 됐잖아요. 바닥에. 예, 좋아요. 저걸 진짜 이 아이디어더라고. 저거 효과 커요. 네. 사실은 저것도 있지만 더 좋은 효과는 밖에 있어요. 지금 이게 하우스예요, 폭. 네. 그럼 이렇게 비닐가 이렇게 네, 돼 네. 있겠죠? 네. 이제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예, 예. 근데 이제 밑에다가 치마를 대잖아요. 예, 바닥에. 그렇죠. 치마를 댈 때 보통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 사람은 드물고 뭐 이후에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치마가 이렇게 쫙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 때가 되잖아. 그렇죠. 찢어지기도 하고. 네. 그럼 갈지 마요. 그대로 놓고 네. 여기다가 아까 그 부직포 있죠. 네, 네. 부직포를 대요. 대갖고 그 끈으로 묶으면 돼 다. 아, 그 위에다가 네. 그 위에다가 다시 그냥 부직포만 덮어도 된다. 부직포를 딱 대고 아, 대고. 그 다음에 치마를 다시. 아, 대는 거예요. 다시 대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삼중이네. 그렇죠. 기존의 건 찢어서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냥 놓고 보온 덮개 대고 치마를 대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단열재예요. 당연하죠. 비닐, 보온재, 비닐. 오케이. 그러면 찬바람을 굉장히 막아주게 하지만 여기엔 더 큰 게 숨어 있어요. 근데 이 개폐기가 밑으로 딱 내려가서 지금 딱 고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네네. 바람이 펄렁하면 얘가 개폐기가 딱 때리면서 기둥짜리마다 찢어지잖아, 치마가. 맞아요. 그죠? 예. 얘는 완충제가 있잖아. 예, 그 안에 부직포 있어서. 수명이 더블 가요. 일반 치마가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면 한번 갈아야 된다 하면 이거 10년이 가. 단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고 비닐 수명도 넘들 더블 가고.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 포기당 잎 5장.
아, 5장만 남기는 거예요? 한 나무에? 네, 잎 벌어진 거 기준으로 속잎 빼고.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입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만 딱 남기, 그걸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뭐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아, 다 똑같잖아요. 다. 아, 이렇게 5장씩만? 이거를 한두 번 가리킨다고 애들이 알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 가서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다시 가리키고 어.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계속 끝도 없이. 아, 한 나무에 하여튼 큰 거 위주로 예, 잎 5장. 이 5개씩. 예. 와, 이거 진짜 예술이네. 그렇게 알기까지. 이것도 하다 보면 죽는 놈들도 있죠. 그럼요.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음. 아무리 잘해도 네. 100%는 없어요. 저희도 100%라고 생각을 하는 게 95%예요. 95%만 되면 그건 100%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뇌도라고 치면 네. 첫 번째 입이 여기 나왔죠. 네. 그럼 135도 이쪽으로 어, 두 번째 입은 네. 135도 이쪽 세 번째 135도 이쪽 네 번째 별 모양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똑같이 아, 135도 그러네. 이쪽 그리고 여섯 번째 입이 첫 번째 입 이렇게 겹쳐요. 아, 그쪽으로. 같은 자리 나와. 음. 그 135도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고 별 모양이 딱 떨어지고 그러네. 여섯 번째 짱은 같은 자리. 첫 번째 짱하고. 아, 나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그게 별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이파리가. 이게 제일 먼저고 이게 네. 두 번째예요. 네. 요게 세 번째. 네. 요게 네 번째. 네. 요게 다섯 번째. 어, 여섯 번째는 다시 여기. 거기, 그렇게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이게 계속 반복. 별 모양 방식으로 똑같이 나오네. 딱 별. 이렇게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식물이 별 모양으로 나온 그 열매를 맺거나 하는 작물들이 있대요. 얘도 꽃이 그게 다섯 사람한테 장이에요. 그렇게 좋대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꽃잎이 5장이잖아 이게. 어, 이렇게. 이게 정상과고 네. 얘네들보다 특별히 큰 애들은 이렇게 6장 있어요. 꽃잎이. 더 큰 애들은 7장도 있고. 그거는. 딸기가 더 큰 애들. 더 이제 컸을 때. 예, 예. 아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알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상추도